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이라는 책은요, 수십 권의 고전에서 건져 올린 매일 습관처럼 읽어야 하는 고전 명문장 365가지를 다룬 책인데요.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등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이자 진리로 채워진 고전에서 한 줄의 문장을 뽑고 작가의 해설을 담는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찾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장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고독한 낭독회에서도 소개했던 여러 책들을 한 가지로 묶어 만나볼 수 있으니 낭독을 듣고 관심이 가지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긴 어렵다. 논어.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큰소리를 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을 쉽게 내뱉고 말 뒤에 오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척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약속을 남발할 수도 없다. 실언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가벼이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실언이 거듭된다면 자기 자신도 잃게 되는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하라. 반드시 이루리라.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재앙이 먼저 발생한다. 명심보감.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이 설레는 일이다. 특히 그 일이 크고 중요하다면 더욱이 그렇다. 하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변수도 예측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의욕이 앞서거나 마음이 급하면 일을 섣불리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 만약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치명적인 결과, 즉 일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있는 대형 사고들은 모두 사소한 실수와 작은 것의 소홀함으로써 일어났다. 요즘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도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할 자격 또한 생기는 것이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질문이다. 독서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의문을 가지면 해답이 열린다. 격언연벽.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노우 Y라는 시대다. 질문을 통해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곧 성공하는 시대란 뜻이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티브 잡스, 피터 드러커, 이건희 전 회장까지 모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세계적인 기업가와 경영학자가 될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통해 사업의 본질을 찾아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런 독서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고전이라 할 수 있다. 곧바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도록 이끌어 나가는 고전을 읽으면 스스로 해답을 찾는 힘이 길러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같은 온도로 생각하라.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삼약.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사람들은 따르게 된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역지사지의 상상력이란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얻을 수 있다. 공감은 감성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예술 분야, 상품 기획, 마케팅과 같은 기업 경영의 여러 분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중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는 공감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한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같이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감성의 리더를 따르게 된다. 당당하게 벌고 아름답게 써라. 부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이라도 잡겠다. 노너. 수리에 실려있는 이 구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부가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천한 일을 해왔다. 청년이 되어서도 창고지기와 목장지기 등 거칠고 힘든 일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란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세상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즉 학문과 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다.
공자는 흔히 생각하듯이 불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공자 역시 가능하다면 불을 추구하되 단지 떳떳하게 벌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허나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아름답고 귀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때 이뤄서 부는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일년의 계획은 반드시 봄에 세워라.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남조소탁.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의 진행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부터 잡는다는 의미도 있다. 미리부터 일의 의미를 생각하여 자세를 가다놓는 사람은 일의 결과 또한 다른 법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책임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급한 마음에 계획도 없이 일에 뛰어든다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함은 물론 그 결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매일, 크게는 매의 시작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침 시간에 하루를 준비한다면 당신의 그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세수하듯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든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대학.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중국 고대 임금 중에 가장 훌륭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다. 그 탁월함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예문의 글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문은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날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글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대야에 담은 물로 세수를 한다. 그 대야에 새겨두었으니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세수하는 시간은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을 때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며 마음을 다지지만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고는 작심삼일이 된다. 이는 이벤트성 변화의 한계이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치 세수하듯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처럼 변화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직 실천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논어. 공자의 삼천 제자 중 가장 웅변이 뛰어난 제자는 자공이었다. 그가 공문 10철에 꼽힌 이유 또한 언어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자공은 은근히 자신의 재주를 뽐내며 군자의 자격에 대해 물었다. 자신이 말을 잘하기에 군자가 될 만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물은 것이다. 이에 공자는
꾸짖음을 담아 대답했다.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실천할 것을 생각하라.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평소에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주변 정리를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평소 자신이 먼저 빗자루를 잡아야 한다. 삶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배어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의 무게가 다르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행합일은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양명학의 명제이다. 공자는 지행합일을 넘어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고 한다. 묵묵히 실천한 다음에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된다. 주변에 좋은 곳을 두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 습관과 풍속은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안자춘추.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제나라 제상 안자를 방문해서 교류를 하다 떠날 때가 되어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안자는 이별의 선물로 좋은 말 한마디를 바라는지 아니면 여행에 도움이 될 수레를 원하는지 물었다. 수레는 값비싼 선물이었지만 증자는 군자로서 좋은 말을 원했다. 안자는 이런 말을 선물해 주었다. 사람들의 본성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습관을 키우는 데 따라 달라진다. 효경에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다닌 이야기다. 어린 시절 아직 사리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겐 어떤 습관을 키우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환경을 찾아 거주하고 좋은 사람과 교류하며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서로 물들고 물들이는 존재다. 한번 물들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좋은 색을 주고받아야 한다. 높이 뛰어오르려면 서 있는 곳부터 다져야 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 여기서 하늘을 오른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낮은 곳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구름 너머 더 높은 하늘도 볼 수 있고 멀리 펼쳐진 넓은 땅과 바다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고 더 광대한 꿈을 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소망을 갖는다.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높은 이상을 꿈꾸는 것이다. 허나 누구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배움을 통해 얻어간다. 만약 배움이 없다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다. 설사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도전한다고 해도 곧 굴러 떨어지고 만다. 또한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내가 밟은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굳건한 기반을 다진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배움이란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나의 양심이다. 군자의 잘못은 예의로 막고 소인의 잘못은 법률로 막는다. 명심보감. 한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한다. 남들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인은 법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좋아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못할 일이 없다. 맹자는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라고 말했다. 부끄러움을 뜻하는 치는 귀, 이와 마음, 심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였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인 것이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바로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잘 사는 삶은 오로지 나의 노력에 달렸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품을 기르지 않는다. 명심보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풀이라고 해도 모두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단 말이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은 나름의 쓸모와 의미를 갖고 태어난다.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보면 평범한 꽃에 불과했으나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자 특별한 꽃이 되었다고 나온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설사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전혀 의미 없는 삶이란 없다. 단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스스로 자기 삶을 부정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 녹 없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나므로 노력하면 모두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하늘의 복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 힘이 되는 것이야말로 용기와 도전의 정신이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는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 여시 춘추.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정작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작은 물구멍 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작은 불티 하나가 집을 태우게 되는 거다. 장군의 잘못된 명령 하나로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나라를 망치게 된다. 조직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큰 기강은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상시 매일 하는 일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큰 이상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매일 하는 일을 루틴이라고 한다. 판에 박힌 타성적이라는 뜻이다.
이 루틴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되새겨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인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도덕경. 작은 볼티가 큰 화재를 일으키며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어떠한 큰일 또한 그 시작이 미미한 법이다. 따라서 작은 조짐을 미리 읽고 먼저 대비한다면 그 어떤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이루는 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처음의 시작은 작은 구멍가게였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디딤으로써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안자는 행하는 자는 성취하고 걷는 자는 도달한다라고 말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다고 하여 보잘것없다 여기선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비자 유로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형태가 있는 종류 중에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났고 오랜 세월 지내온 동물 중에 무리는 반드시 적은 것으로부터 일어났다. 따라서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함에서 생긴다.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을 오늘로 해보자. 아는 것을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말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켜 요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맹자. 공자의 제자인 자아는 박학근사, 즉 폭넓게 배우고 자신에게 미루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순히 폭넓게 공부하는 데 그쳐선 곤란하다.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존재한다. 주저 어류에 실려 있는 다음 문장이 그것이다. 폭넓게 배우는 것은 요점만 아는 것만 못하고 요점을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한다. 폭넓은 지식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것의 목적과 지향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그 공부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면 이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자신의 삶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 안에서만 머물고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맹자는 말과 대화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말해준다. 폭넓게 배우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만 열중한다면 말이 장황하고 지루해진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말 한마디가 된다. 평범한 말이지만 그 속 안에 깊은 뜻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배워라, 소통하라, 기뻐하라.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 논어의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다. 논어는 특별한 순서 없이 쓰인 책이지만
가장 먼저 담긴 문장인 만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할 덕목인 것이다. 먼저 학습을 권유한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해야 하는데 익히다가 바로 그런 뜻이 된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 소통이 된다. 멀리서 벗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간다. 마지막은 겸손이다. 뛰어난 학문과 수양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배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자 지름길인 것이다. 배우는 데 노력이 탁월한 재능을 이긴다. 길러주는 것을 얻게 되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길러줌을 얻지 못한다면 소멸되지 않을 것이 없다. 맹자. 우산의 나무는 원래 울창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도끼로 베어냈기에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선한 본성 역시 제대로 키우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보존할 수 없다. 사람의 재능과 자질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탁월한 사람도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재능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가 있다. 맹자의 말은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부하를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다.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좋은 습관을 키워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저절로 인재가 탄생할 수 없다. 특히 자기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겸손과 열정으로 배움에 일할 땐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 허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이내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외는 없다. 남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듯 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논어. 이는 공자의 철학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핵심 철학이 된다. 논어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인 공자에게 인을 묻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제자 자공 또한 몇 번에 걸쳐 인을 물었는데 위령공에서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평생 신주로 삼을 말이 무엇입니까? 예,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바로 서가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는 인의 실천 정신으로 충과 서를 말했다. 충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예를 갖추고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서는 충이 바르게 선 사람만 보여주는 행동이기에 결국 둘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을 마치 내 몸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 물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 된다.
물질의 노예로 살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군자는 물질을 지배하고 소인은 물질에 지배당한다. 순자. 오늘날은 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 모두가 부를 찾아 헤매고야 만다. 오직 삶의 목적이 부이고 부가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자에게 부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군자는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부릴 수가 있다. 또한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소인은 어떠한가? 부와 재물 앞에서는 항상 비굴해지고 만다.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를 놓고 보면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것은 지위가 아닌 부를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소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부 앞에 비굴해지고 끊임없이 부를 불리려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무언가의 노예로 사는 삶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노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서경, 심경. 마음 공부의 경전 심경의 맨 첫머리에 실린 글이다. 저자 진덕수는 직접 쓴 심경천에서 이 구절이 마음 공부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심과 도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심은 대체 무엇인가? 형체와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좋음과 즐거움, 분노와 원망이 있다. 오직 욕망이 흐르기 쉬워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는데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온갖 사특함이 그것을 따른다. 도심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천명의 뿔을 두고 있어 의로움, 인자함, 치우쳐지지 않음과 발음이 된다. 이런 이치는 형체가 없어 잘 드러나지 않으니 덜건 많지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보존하긴 어렵다. 도심은 사람의 선한 마음, 곧 올바른 도덕성이다. 이는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인심은 감정과 욕망이다. 항상 내 의지와는 달리 쉽게 그리고 과격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삶의 순간순간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가 있다. 바로 소일. 그럭저럭 한가롭게 보내는 세월이다. 여요당 전서. 태계 이황이 송대이 학자 진백액을 수콩 야매잠에 대해 노수진과 논의한 글을 정약용이 인용하여 도산 사순록에 실었다. 이 글을 통해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대해 다사는 크게 질책한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슬프다.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하면 1년 360일, 1일 96각이 스스로 이어대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밤낮으로 농사에 힘을 쓰니
만일 해를 붙잡아 둘 수 있다면 끈으로 묶어 끌어당길 것이다. 헌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곧 이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정기나 바둑, 공놀이 등등을 도모하지 않는 바가 없단 말인가. 남당의 수쿵 야매잠은 때를 안배하고 순서를 정한 계안이 있으니 참으로 학자들에겐 보배와 같은 글이다. 자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보배처럼 아껴 쓴다. 18년간의 귀양살이 중 500여 권의 여유 당전서를 완성한 다산이기에 그의 말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는 일을 내버려 두어 개의치 말라. 명심보감.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란 뜻으로 맹자에 나온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피어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법이다. 교만을 경계하라. 무너지기 쉽다. 만국의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사물을 경시한다. 여시춘추. 교만한 지도자는 부하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쟁자를 얕본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 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지도자가 사물을 가볍게 여기면 작은 징조에 무관심해지고 전혀 대비하지 않게 된다. 그렇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하면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뛰어난 군주의 자질이 된다. 항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했다. 항우는 교만에 빠져 한신과 같은 훌륭한 부하들을 믿지 않았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유방과 같은 상대를 경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군주였지만 하늘이 돕지 않았다고 원망하기까지도 했다. 그리하여 결국 천하를 유방에게 뺏기고 만다.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그 이유는 교만에 있다. 작고 사소한 배움이 쌓여 위대함을 낳는다.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총명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질 수 없다. 명심보감. 이는 장자가 실천적 교육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게으름을 이길 순 없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자질을 갖고 태어났어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가 없다. 일도 배움도 실천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일은 그 시작부터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되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다.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함으로써 위대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의욕과 과욕의 다름을 알아야 곁에 사람이 남는다.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운다. 서경.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기업을 비롯해서 이미 많은 곳에 쓰이는 말이다.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말도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는 했어라는 물음 모두 의지를 가진 채 정면 돌파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도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지가 가진 무궁한 힘을 생각하면 충분히 필요한 자세이다. 허나 의지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있기 마련이다. 만약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우려 시도한다면 그 배가 쓰러지고 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인지 과욕인지 무모한 도전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는 더욱이 그렇다. 안 되는 일을 무모하게 밀어붙이면 자기뿐만 아니라 조직도 무너지고 만다. 가난에 치지 말고 부에 지배되지 말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논어. 옛 성현에게 부자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은 자기 수양의 문제였다.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특히 여건상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난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굶지 않기 위해 비굴해지고 고난이 계속되며 원망이 자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의 세태를 보면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명제상의 안자는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라며 공자와는 다르게 말하였다. 부자가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즘 같은 세태는 더욱이 그러하다. 사실 평범한 우리들에겐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기도 가난할 때 원망하지 않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부든 가난이든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명심보감. 제너라 황공이 스스로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이를 의기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 부으면 기울어 쏟아지게 된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그리고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지위와 부를 얻으면 곧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 따라 얼마든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 덕이야말로 사람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그들은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살핀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이 없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논어. 공자는 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위의 구절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것은 바로 공자 자신에게 말했다는 점이다. 인함과 지혜, 그리고 용기는 군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다. 그리고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공자는 명확하게 말해준다. 비록 자신은 어느 하나 능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제자 자공은 공자가 그 단계에 도달했음을 증거했다. 스승이 삶에서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모습을 언제나 보았기 때문이다. 인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기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분별력을 갖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의 길을 따른다. 공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런 삶의 모습을 견지했지만 스스로 항상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목표를 높이 두는 사람은 언제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두가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논어. TPO라는 말이 있다. 때와 장소, 상황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로 복장이 중요한 규칙이다. 이는 말의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말을 할 때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춰야 한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멈출 때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경망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속마음을 숨기는 우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독선적이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분별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는 것이 최상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정말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든다. 명심보감.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날마다 일에 치여 바쁘지만 보람은 얻지 못한다. 한편 평소에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일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일의 핵심을 찾는 능력, 집중력과 창의력의 차이다. 일의 핵심을 찾아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겉거지만 건드리는 사람은 일은 부산하게 하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려면 꼭 다른 일이 마음에 걸려 결국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을 줄이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을 찾아 먼저 하면 된다. 반대로 일의 핵심보다는 격식과 절차에 매달리게 되면 일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고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다.